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만 다루는 부동산 마스터 션킴입니다. 오늘은 상업용 투자 부동산에 필요한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업용 투자 부동산 중에 아파트, 쇼핑센터, 오피스 건물 등의 가치를 따질 때는 상당 부분이 인컴, 즉 임대 수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 주택 투자하고는 좀 틀리죠. 물론 임대 수입이 없는 상업용 투자의 경우도 있습니다. 주유소 건물을 소유하고 직접 운영한다든지 호텔 소유주가 호텔을 직접 운영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임대 수입은 없지만 장사를 해서 얻는 운영 수입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임대 수입이 있는 투자 부동산일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전문 용어와 또 시장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투자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좀 알아볼까요? 먼저 GOI입니다. Gross Operating Income이고요. 총 수입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영 중에 발생한 실제 손실액을 제한 액수를 GOI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투자용 부동산은 테넌트의 리스, 즉 임대 계약이 끝나거나 갑자기 나가게 되면 렌트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일정 부분 렌트 수입의 손해를 제해야 합니다. 해마다 이 손실액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를 구입하려는 투자자는 이 잠재 손실액을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조해서 예상해내야 합니다. 실제 만불의 임대 수입이 들어오는 건물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1년 수입이 12만 불이라 하고 공실률과 렌트 손실을 모두 합쳐 5%라고 한다면 연간 $6,000를 렌트 수입인 12만 불에서 제해야 합니다. 이때 $6,000를 뺀 11만 4천 불이 GOI라 보면 됩니다. 현재 100% 다 차 있는 아파트나 상가라 할지라도 연간 평균 렌트 손실률을 고려해서 투자 판단을 해야 후에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OI를 알아보겠습니다. NOI는 GOI에서 건물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제한 순수익을 말합니다. 건물 재산세, 보험료, 공동관리비 등의 총 경비를 GOI에서 빼야 순수입인 NOI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경비를 트리플렛이라고 하는데요. GOI가 12만 달러이고 이 세 가지 경비가 4만 달러라면 실제 수입인 NOI는 8만 달러가 되겠죠. 다음엔 캡 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용 부동산에서 건물의 가치를 계산할 때 이 캡 레이트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Capitalization Rate는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자본화율 또는 자본환원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임대 수익 총액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부동산 가격의 적정함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캡 레이트가 지나치게 낮으면 부동산 가격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캡 레이트가 지나치게 높으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간 NOI가 8만 달러이고 가격이 160만 불에 팔렸다면 캡 레이트는 5%가 되겠죠. 돌려 계산하면 건물의 매매 가격이 160만 불인데 캡 레이트가 5%라면 연간 임대 순수익이 8만 달러인 건물이란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 투자한 가격의 5%를 해마다 회수하면 20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캡 레이트 방법을 사용하려면 사고자 하는 건물 근처에서 팔린 유사한 건물과의 비교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캡 레이트는 도시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Cash Flow Before Tax CFBT라고 하고요. NOI에서 매달 내는 융자 상환금을 제외한 실제로 투자자 본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실제 수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연 8만 불의 수입이 있고 1년에 융자 상환금으로 4만 불이 나간다면 CFBT는 4만 불이 되게 됩니다. 즉 매년 융자금 상환 후에 남게 되는 4만 불이 실제 사용한 수입금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건물 감가상각분을 더해야 실제 세금 내기 전에 총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용어는 Depreciation Recapture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건물주는 세금 보고 시에 건물 감가상각분, 즉 디프리시에이션에 대한 세금 공제 항목을 적용하는데요. 나중에 이 건물을 매각할 때는 그동안 감가상각 혜택을 본 부분에 대해서 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공제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되팔 때 조금은 뱉어내란 얘기죠. 그 다음에 CFAT가 있습니다. Cash Flow After Tax입니다. 이 CFBT에서 개인의 연방 주정부 세금을 제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CFBT가 4만 불이고 연방 주정부 세금이
15,000달러라고 한다면 CFAT는 35,000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turn on Equity, 같은 뜻의 용어로 Cash on Cash Return이라고도 하며 내가 투자한 원금은 언제 건지냐의 해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실제 투자한 액수, 보통 융자할 때 다운페이로 쓰는 액수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세금 공제 후에 수익금이 1년에 35,000불이고 융자를 얻기 위해 먼저 지불한 다운페이로 60만 불을 투자했다면 이것을 나눈 5.83%가 Cash on Cash Return이 됩니다. 물론 은행에 예금하면 안전하지만 원금이 불어나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건물에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은 은행보다 높을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매각 시에 투자 원금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은행 금리보다는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안전한 부동산 투자의 시작이자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길잡이 부동산 마스터 션 킴이었습니다.